요즘 재난소득과 기본소득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텐데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특히 이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쉽게 기억하고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받았죠? 잘 썼죠? 그거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우선은 그나마도 긴축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길어지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이제 거기다가 아이도 이제 제가 데리고 있어야 하다 보니까 또 솔찬히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때마다 지원됐던 그 지원금이 되게 큰 힘이 됐고, 사실 회사 같은 경우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는 힘을, 동력을 나라에서 받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에는 나라에서 특별히 회사에 대한 지원이나 뭐 이런 부분이 피부로 느껴지진 않았거든요. 대출도 힘들고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정말 어려운 시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죠. 그죠? 이제 재난소득을 받았었기 때문에 이 기본소득에 대한 인지가 생길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세금이라고 해서 나라에 내는 돈이 있었지 받은 적이 없잖아요. 환급 받는 거 말고는. 코로나 시즌에 나라에서 어쨌든 이제 저희가 냈던 세금으로 운영되면서 다시 지원금으로 이제 지급되는 형식이었는데, 지원금이 나오면서 어쨌든 경제도 회복되고 사람들도 힘을 많이 얻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요즘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인 거죠. 저는 찬성이죠. 네, 저는 찬성이에요. 요즘 재난소득과 기본소득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텐데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특히 이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쉽게 기억하고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국민들이 이미 이제 재난지원금으로 맛을 봤기 때문에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분들이 꽤나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이 기본소득이 뭐냐 하면 적게는 50만 원부터 한 100만 원 정도까지 이제 월에 지급을 하자, 뭐 그런 차원이고요. 일부 어떤 나라에서는 이런 테스트가 있었던 적이 있었지만 실제로 이게 수면 위에 떠올라서 논의가 되고 적용을 하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되는 나라는 없거든요. 아마 세계 최초이지 않을까. 그만큼 대한민국이 이제 선진국이 됐다는 뜻이겠죠. 또 4차 산업혁명으로 여러 가지가 이제 사람을 대신해서 일하게 되잖아요. 인공지능이나 로봇, 원래 사람이 하고 있었던 일이 이제 대체되기 시작하잖아요.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할 수 없는 뭐 창의나 창조가 필요한 일들을 사람들이 이제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해 주는 거죠. 그런 일에 좀 집중하고 몰두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보통은 이제 복지라는 개념으로 알고 있어서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부터 이제 더 명확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대부분 기본소득하면 복지 혜택이나 이런 게 너무너무 잘 되는 북유럽을 떠올리실 거예요. 뭐 생활비, 연금, 실업급여, 뭐 아동수당, 또 뭐 무상교육, 무상급식 이런 것들도 아마 떠오르실 거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무상복지에 해당하는 것들로 국민이라는 이유로 이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고로 OECD 국가 중에 아동수당을 주지 않는 나라가 미국, 멕시코, 터키 요 세 나라인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주기 시작했잖아요. 지금 저희 둘째 아이도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데 만 7세까지 지급되거든요. 아이를 키우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 있죠. 근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건 복지 개념이에요. 기본소득하고는 다른 거죠. 근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 기본소득은 경제정책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기 부양 효과이기도 하고 이제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창의적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함이죠. 또 소득 주도 성장의 일환이기도 하고요.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는 큰 논란이 없어요. 근데 다만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첫째는 기본소득의 성격이에요. 김종인 위원장과 안철수 대표는 복지 형태의 성격으로 이제 지원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재명 도지사는 경제정책이다. 이미 재난지원금으로 검증이 된 부분이니 이것은 경제정책으로 진행을 해야 한다. 둘째는 이 예산과 재원인데요. 이제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증세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시민들의 부담도 같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당분간은 그런 증세 없이 충분히 진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반대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니까 극좌 아니면 극우.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 기본소득에 대한 부분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이제 반대하고 있어요. 어이가 없죠. 왜냐하면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면 장관이 이제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걸 가로막고 있으니까 국민의 입장에선 좀 답답하죠. 이미 이제 노인기초연금, 뭐 아동수당, 청년수당, 또 재난기본소득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이런 지원들이 경기 회복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뚜렷이 확인을 했죠. 그래서 이 기본소득이 시작이 되면 장기적으로는 경기가 좀 회복되고 발전되지 않을까. 재난소득이 시작되면서 다들 보셨겠지만 시장이나 음식점 이런 곳들에도 사람들의 소비가 많아졌거든요. 그리고 좀 넉넉해지고. 다만 아무리 기본소득이 있다고 해도 그것만 받고는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어떤 청년이 알바를 3가지를 해. 근데 이 기본소득이 나오면 1개 정도로 줄이면서 보다 좀 삶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느끼면서 살 수 있겠고, 요즘 같은 시대에는 뭐 저도 그렇지만 한 가지 직업만 갖고 있기가 너무 불안한 거죠. 그리고 특히 이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3가지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 기본소득으로 인해서 내가 꼭 해야 하는 한 가지 일에 좀 집중할 수 있다면 일의 능률도 오르고 삶의 행복지수도 훨씬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그리고 뭔가 생산적이고 창의적이고 뭐 이런 일들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뭐 대한민국의 성장이고 발전이겠죠. 얘기가 나온 만큼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 다 같이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연으로 유명한 미국의 시인 그리고 학자인 에머슨이 두려움은 무지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새로운 변화에 굉장히 두려워하죠. 실제로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변화하는 건 참 어렵고, 그 새로운 변화 안에 내가 적응하는 것도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반대하고 계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런 변화로 인해서 새롭게 성장하고 변화할 대한민국에 대해서 함께 기대하시면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네, 대한민국 화이팅 지난주 해가지고 대한민국 화이팅.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시사나 경제를 이야기하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되게 견문이 넓어지더라고요. 많이 성장하고 있고, 저도 배우면서 같이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더 기특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